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CC2022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도 또 CC 버전 중에서 다른 버전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버전을 선택하든지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네모 단추가 보일 거고요. 그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이 에센셜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실수로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패널들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요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왼쪽에 도구 상자도 한 줄짜리로 길게 늘여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두 줄짜리로 이렇게 모아서 작업을 합니다.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메뉴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대화 상자가 뜨니까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부메뉴를 클릭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이 쭉쭉 펼쳐지는 게 보이시죠?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땐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합니다.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는 작업창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작업창을 넓게 혼자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되겠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 친구의 창을 크게 작게 여러 개를 띄워놓고 동시에 여기 있는 걸 저기다 옮길 테다 라는 식으로 창을 여러 개 놓고 보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탭은 V체크를 해제시켜 놓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브러쉬로 문질문질 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노멀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야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 건지 작은 건지 비교를 해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가장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를 누르면 ON이라고 해서 항상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캡스락을 오프 꺼놓으셔야 그 친구는 노멀 브러쉬 상태, 브러쉬의 크기를 동그란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캡스락은 꼭 꺼놓고 작업해 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한데요.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쓰이고 있는 단위가 픽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작업할 때 픽셀 단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크기를 맞출 때 유리하겠죠.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보시면 글자의 크기는 폰트가 픽셀 단위가 아닌 포인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제대로 잘 맞춰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쭉쭉 선을 그려 보시려면 아무래도 배경 색깔과는 대비되는 색깔로 설정하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 누르셔서 색깔 값을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문 글꼴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여도 되지만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이는 게 좋겠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놓게 되면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이 GUNG, 궁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져요. 이 V체크는 꼭 해제를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400에 500짜리 픽셀 단위로 용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 맞죠? 크기를 폭 400이라고요. 높이는 500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색깔이 있는 게 좋겠죠? 화이트라고 지정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용지를 깔고 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저는 화면에 맞춰서 크게 작업을 할게요.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창문에 맞게 커다래집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복제 및 변형해서 알약을 복제하세요 라고 했네요. 소스 파일은 2급의 1번에서 갖고 오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소스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셔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겠죠. 열기. 우리 종이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 눈금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400까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550이 넘어가네요. 높이 값도 좀 크고요. 크기를 좀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을 텐데요.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알약, 핑크색의 알약이 중간 부분에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크기를 줄여오는 게 맞는 것 같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다 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500보다 모자랍니다. 높이를 500입니다 라고 맞췄더니 폭이 400보다 이렇게 좀 넓어요. 여기 넓은 부분은 잘라서 안 보이게 해주면 되지만 모자라면은 얘를 크기를 늘리면서 픽셀이 깨질 수 있으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게요. 저는 창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동 도구로 끌어다 놓으시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창문을 따로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창문이 벽에 이렇게 넓게 펴져 있겠죠. 그리고 불러온 친구도 넓게 펴져 있어서 동시에 같이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올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A라고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나의 하얀 종이에다가 컨트롤 V 붙이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약을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핑크색의 알약이니까 얘인가 봅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 친구를 복사하실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영문자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이렇게 하나 복사가 될 거예요. 그 친구는 이동 도구 눌러볼까요? 하나가 더 생성된 거 확인되시죠? 크기를 조절하실 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경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워낙에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쉐이프 툴 이용해서 관형 모양과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형 모양은 색깔을 하나밖에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 화살표 모양은 색깔이 2개 있네요. 이렇게 2개 있을 경우는 색깔이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개체 자체가 2개인 경우에요. 화살표 보면 이렇게 옅은 하늘색과 짙은 하늘색, 개체가 2개인 경우로군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글자를 넣겠습니다. 상자 밑에 보시게 되면 모양 보이시죠? 꾹 누르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원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커스텀 쉐입 맨 끝자락에 있는 흐물떡거리는 도형이요. 이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쉐이프 설정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안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필 컬러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스트로크 가장자리에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대각선 모양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끝자락에 되어 있는 쉐이프 콩 찍으시게 되면 저는 이미 불러놨기 때문에 레거시 쉐이프 예전에 사용했던 쉐입들을 이렇게 불러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친구가 안 보인다면 여기에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쉐이프 모양을 불러내실 수 있어요. 요건 버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모양이 한꺼번에 쫙 펼쳐져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2020 버전부터는 여기에서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서 끝자락에 보시면 3줄이가 있을 거예요. 옵션을 여는 창이고요. 레거시 쉐입이라고 해서 이전 버전에서 썼던 모양들을 불러주세요 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내시게 되면 끝자락에 이렇게 2019 버전 그리고 올 레거시라고 보일 텐데요. 제일 끝자락에는 올 레거시, 모든 아이들이 폴더 형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요거를 정리되어 있는 걸 한 군데다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모으는 작업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몽땅 다 열어 놓으시고 빨리 찾으시는 걸 권합니다. 관형 모양을 찾아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세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값을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만들어진 모양이 보일 텐데요.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지정할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어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FX라고 해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화살표 모양도 찾을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끝자락에 있는 쉐이프, 화살표 모양을 찾으십시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베벨 앤 엠보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면 이렇게 쌍둥이 하나 생기는 거 보이시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바꾸시고 위치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눌러서 여기다가 쓸 거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무시하고 바로 타이핑 하시면 돼요. 글자 레이어 생성됐고요. 글자를 쓰겠다라고 하는 타입 도구 들고 계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쪽에 옵션이 바뀌죠. 글꼴과 크기,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웠고요. 거기에서 색깔 값은 아래쪽에 있는 물감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를 조절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네요. 얘네들은 무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을 보실 때 문제에서는 두 가지 색깔만 지시했는데 저처럼 혹시 중간에 쓸데없는 아이가 들어있다면 얘는 창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창밖으로 쫓아내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에서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노랑과 주황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를 씌울 때는 꼭 앵글, 각도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개체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위치라든지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한번 쭉 해보시고요.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할 겁니다. 400에 500짜리는 JPEG으로 저장할 거고요. 40에 50짜리는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큰 작업이니까 파일을 JP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도 처음에 주고 왔던 이름 그대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파일의 형식이 PSD, 포토샵으로 되어 있죠. 얘를 JPEG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JPG가 눈에 안 보이네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Save a Copy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JPEG을 찾으시면 되고요. 바로 JPG가 보이는 분들은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PG 파일로 저장이 끝났습니다.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이면 높이 값도 같이 줄어듭니다. OK 누르셔서 크기가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GTQ 맞죠? 이름도 처음에 줬던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라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에 있는 JPG와 PSD 형식 모두 다 저장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 똑같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 맞습니다. 폭은 400이고요.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꼭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와요.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개체들을 얹거나 그 아래쪽에다 개체를 깔아야 되니까요. 액자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소스 2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우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옵션을 그렇게 바꿔줬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을 바로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창을 저처럼 따로 쓰시는 분들은 굳이 파일에 오픈하지 않으시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와 주세요.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까 우리 거 종이보다는 아이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모자라는군요. 높이 값을 500이라고 해서 좀 남겨오도록 할게요. OK 눌러주면 이미지 작아질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덜 헷갈릴 거예요. 이 친구는 원본 2급의 2번 이미지이고요. 하나 더 액자로 써먹을 친구가 필요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면 쌍둥이가 생깁니다. 자, 요 아이는 액자로 쓸 거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줄게요.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니까 필터를 주세요. 드라이 브러쉬로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 저의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죠.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필터 갤러리를 눌러서 ABC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기능을 천천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액자니까 요만큼 구멍이 뚫려야 아래쪽에 있는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서 보이겠죠? 어느 정도에다가 구멍을 뚫을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 보시면 될 텐데요. 대략 50 정도 그리고 위쪽도 50 정도네요. 사방을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구멍을 뚫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뽑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눈금자에서 숫자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비슷하게 50 언저리를 가이드로 뽑아주세요. 배경의 색깔과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뜬다라고 했었고요. 가이드라인의 색깔 바꾸고 싶으니까 가이드로 곧장 찾아갈게요. 색깔 값을 대비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잘 보이죠? 네모지게 범위를 뺄 거니까요. 렉탱귤러 막기 이만큼이라고 쭉 범위 잡아주시면 가이드라인 뽑은 범위에 딱 맞춰서 반딱반딱 선택이 되는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모서리가 완전 뾰족하진 않으니까 선택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한 거라면 셀렉트 메뉴 가시면 되겠고요. 수정할 거다라고 모디파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수정할 거다. 스무스. 그럼 얼마만큼 부드러울 건지 반지름을 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면 점 하나 찍은 정도니까 굉장히 작죠. 한 10 정도를 줘 볼게요. 가장자리가 살짝 꿍 둥그러진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을 지워버릴게요. 딜리트.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리면서 아래쪽에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액자 문제에 보시게 되면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선을 준 거라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한 상태에서 선을 줬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레이어 스타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스트로크 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선의 두께 값이 5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은 F6개, 흰색, OK. 선이 그려진 거 확인되시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FX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레이어 스타일이죠? 액자가 끝났으니 이제 그 이외의 이미지들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을 불러오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손가락 가는 부분이 선택이 안 되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눌러주면 브러쉬가 커지거나 작아져요. 크기가 너무 크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적당히 배치하겠습니다. 손가락의 끝이 대략 250은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맞춰서 비율을 쭉 줄여주시고요.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꽃이 보라색이었군요. 필요한 요만큼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요만큼 색깔 값을 바꿔줄 때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조와 채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이니까요. 단추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라색이 될 때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드랍 섀도우 그림자 조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FX에 그림자 드랍 섀도우 2급의 4번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검정색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퀵 셀렉션으로 하셔도 되고요. 비슷한 색깔끼리 선택할 때는 같은 색깔끼리 선택할 때는 매직원드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신체는 끼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뚝 떨어져 있는 저런 끝자락에 있는 깜장색들은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컨티거스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하시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 있는 색깔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어져 있는 아이들만 선택이 됐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2급의 4번 이미지는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얼굴 서로 방향이 다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여기 2급의 4번 사람 이미지는 액자보다도 밑에 깔려 있어요. 레이어의 순서를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2급의 4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외부 광선도 주셔야 되겠네요. 효과들 놓치지 마세요.
나머지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어디에도 깔리지 않으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글자가 얹어지겠죠? 타입 툴 되겠습니다. 클릭.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꾸겨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업텍스트 찾아서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상승되는 느낌이어서 라이즈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의 순서가 바뀐 게 없는지, 그리고 효과들은 빠진 게 없는지, 작업이 끝났다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준 거니까 이 친구는 안 보이도록 다시 숨겨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 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아이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할게요. 400에 500짜리 JPG, 40에 50짜리는 PSD 저장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은 불만이 없지만 JPG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JPG가 바로 안 보이는 경우에는 Save Copy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요 포맷 맞는지 JPG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세요. 이미지의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매지면 파일을 한 번 더 저장하셔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경로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도 PSD가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 마련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 픽셀 단위이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놔야 되겠네요. 포어그라운드를 뿅 찍으셔서 색깔 값을 맞춰줄게요. 노란색의 물감이 준비됐고요. 그걸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채워줄란다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 우리 거보다 조금 커 보이는데요. 이 친구는 어느 부분 잘렸는지 아닌지를 쭉 보시면 잘린 부분은 없죠. 파스타의 끝자락이 다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얘는 사이즈를 줄여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399, 약간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약간 남습니다. 오케이. 2급의 5번은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다 라고 했었죠.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앞서서 썼던 필터를 똑같은 아이 또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골라 잡을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썼던 거를 쓰겠다라고 첫 번째 걸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서 썼던 필터와 다른 걸 쓸 거기 때문에 골라줘야 되겠죠.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가시게 되면 픽처라이저 있습니다.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줄 건가 봐요. 결과물을 보니까 우리의 토마토 또렷하게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네요. 일부분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는 게 레이어 마스크고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어요. 하얀색의 마스크는 우리 거 이미지를 하나도 가려지지를 못하는군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깔로 대비가 되는데 흰색이 가려주지 못한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가려주면 됩니다. 부드럽게 가려졌으니까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누르시면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된 색상이 나올 건데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나온다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거나 베이직에 보시게 되면 무조건 흰색, 검정색, 검정색, 흰색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거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 마스크를 쓸 거고요. 위쪽에 있는 토마토는 안 보이게 가릴 거니까 검정색을 쓸 겁니다.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한 그라디언트.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안 보입니다 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가려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심하게 가려졌네요. 드래그를 넓게 넓게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절 가능하니까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2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2급의 6번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땐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맞춰 줄 거고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반복적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7번.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고요. 나머지 쉐입들과 글자를 얹으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쉐입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쉐이프 작업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으십시오.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색상값과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추겠습니다. 도형에서 불투명도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글자에 대한 색깔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색깔이 어느 부분에 대한 지시인지는 잘 구분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친구는 600에 400짜리 JPG,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요. 경로 GTQ라는 폴더 안에 이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고요. 포맷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JPEG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누르셔서 JPEG라고 하는 JPEG라고 하는 형식을 찾으십시오.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OK 하시게 되면 조그맣게 줄어들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 이름, 포맷 다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앞서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니까 4.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2급의 9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거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우리 거 용지와 비슷한지 혹은 너무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아이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비슷하게 맞춰 오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가 있죠? 저는 2급의 9번에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필터, 페인트 더프,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찾을 겁니다. 아티스틱부터 천천히 찾아주세요. 페인트 더프, 2급의 10번. 필요한 부분만큼 잘 선택하셔서 레이어 스타일과 효과 주시면 되겠죠?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 될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요. 이미지가 150, 200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 크기는 얼추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 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만큼 잘 이워서 보입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어차피 도형에 잘릴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꽃의 방향만 좀 달라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살짝 줄일 거고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셔서 방향만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엔터 칠 겁니다. 도형과 맞춰서 클리핑 잘라줘야 되니까요. 도형을 좀 그려볼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으십시오.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리시면 비율 맞게 그려질 거고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게요. 크레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에는 잘라주는 칼날 도형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잘리우는 2급의 12번 그림을 도형 위에다 얹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도형만큼만 잘 이워서 보여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고요. 2급의 12번은 필터를 줬네요. 크로스 엣지 찾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친구는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있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이 있습니다. 70으로 맞춰줄게요. 도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도형도 마저 스트로크, 선과 내부 그림자 주도록 할게요. 크리핀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들, 도형들, 글자들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이나 도형들을 얹으시면 이 사이에 낀가 들어가요. 그러면 안 보일 수 있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배경 색깔이 단색일 때는 매직원들을 쓰는 게 더 빨라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도형들과 글자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들을 다 배치했고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지시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 다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볼록해져라 라고 하는 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결과물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한식의 세계화라고 하는 글자는 그릇 주변으로 살짝쿵 구겨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업텍스트 이용해서 구겨주시고 그 아이를 컨트롤 T 눌러서 방향만 조절을 해주세요.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설정했던 글자의 크기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꼭 방향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크기, 배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조그맣게 줄인 건 PSD. 현재는 커다란 상태니까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Save라고 했을 때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도 불만이 없는데 형식이 JPEG 없네요. 없을 경우에만 Save a Copy라고 하셔서 JPEG 형태를 꼭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줄여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장하시게 되면 네 번째 문제까지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3년 4월 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